어디 네, 카메라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인사부터 할까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비욘디 차정원 PD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은 대림 성모병원의 김동원 선생님 함께 해주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비욘디 방송 오늘 처음이신 거죠, 선생님? 네, 저 출연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환경이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좀 그렇지만, 네, 열심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선생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선은 메인 카메라는 저기 가운데여가지고 네. 저기 바라봐 주셔도 괜찮고 네. 아니면 이제 채팅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TV 화면을 그냥 바라봐 주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네, 있으실 그럴까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벌써 들어와 주셨어요. 랭커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 화면에는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가지고 네. 나중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대림 성모병원에서 주로 어떤 치료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유방암 환자분들 많이 보고 있고, 네. 또 유방암 말고 그냥 양성 유방 질환, 유방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염증성 질환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유방외과 전문의가 되신 거예요? 글쎄요. 저희 이제 외과 전문의를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주변에 그 가족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주변에요? 네. 네. 참고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모가 7분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좀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질환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방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술을 진행해 오셨어요? 글쎄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술 건수로 다 따지면 뭐 한 1000케이스 가까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진짜로요? 합니다. 정말 네. 많이 진행하셨네요, 선생님. 네,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훨씬 많고 그래서 계시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 1000케이스들 중에서 물론 이제 각 케이스마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요? 네. 환자분께서 술을 엄청 드시고 전화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술 받기 전에요? 아니면 받고 나서요? 그분이 수술을 받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좀 상태가 안 좋게 되셔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힘드셨는지 원래 좀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드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좀 그분의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느라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환자의 개인 정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지금은 아직도 항암 치료 중이긴 하신데 뭐 조금 많지는 어렵지만 열심히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잖아요. 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유방암의 완치를 위해서라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네. 왜요? 왜 그런 거죠? 암은 저희가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네. 조금 표현을 약간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암은 우리 몸에서 씨를 말려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요? 네, 좀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인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뜻인 그 거잖아요. 네. 암세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암세포를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죠. 만약 그 남아 있으면 걔들이 다시 재발이 되고 또 네. 걔들이 점점점 퍼져서 우리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암세포를 무조건 그건 다 없애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을 해서 그 암을 떼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유방암 뭐 1기여도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요. 네. 네.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수술은 보통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들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항암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로요? 반대로 이게 이제 초기 때 좀 조기 유방암인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반대로 진행이 된 경우는 항암을 먼저 하고 선항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선항암. 3기, 4기 정도 됐을 그렇죠. 때는 2기도 좀 포함되고 2기도요. 예, 특히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는 보통 항암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저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군요. 네, 그러면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 그리고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 강연 끝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들어와 네, 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시작을 해요. 네. 네. 어떻게 인사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예. 네. 그러면 보람님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네. 보람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됩니다, 선생님. 네, 보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탐의 제왕님 네, 안녕하세요. 식당장님 안녕하세요. 네. 랭커원 원님 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설공주 네. 같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율리님 반갑습니다. 이매령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꾸룽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동구에서 시청하시고 계시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리고 너무 귀여우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원성님, 하나린 아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네. 할까요? 네. 네. 제가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뒤에 뭐 보이시겠지만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학회에서 사용하시는 자료들을 그냥 가지고 오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력을 더 돋구자 더 쉽게 풀어서 오늘 PPT를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아마 이해하시는데 더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럼 열심히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하고 그리고 네.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하고 두 가지 수술을 저희가 같이 이제 합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유방암인데 겨드랑이 수술을 같이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유방암이 겨드랑이에 있는 그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유방암을 저희가 수술할 때는 유방에 대한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유방에 대한 수술도 하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도 제가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겨드랑이 림프절도 같이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런 셈이죠. 네. 네. 근데 림프절에 퍼지지 않았더라도 절제를 하나요? 그거는 이따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또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얘기하면 또 너무 그래서 먼저 이제 유방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유방에 대한 수술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방 보존술하고 유방 전 절제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방 보존술은 유방의 일부만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고 대부분의 유방은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을 보존술한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방 대부분을 이제 남겨놓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이제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유방 전 절제술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유방을 다 이제 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방을 다 이제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유방 전 절제술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네, 이 수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기준점은 어떻게 돼요? 기준점은 수술 방법인데 유방을 전부 다 제거하면 전 절제 그러니까 수술 언제 이익을 하고 언제 이익을 하느냐 네네. 그게 이제 뒤에 그래요? 네. 제가 또 마음이 급했군요. 네. 이따가 제가 그 뒤에 슬라이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방 보존술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암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암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제 암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암만 떼는 건 아니고 그 암 주위에 정상 조직을 좀 포함을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넓게 해서 제거를 하고 그렇게 봉합을 하고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떼내는 양이 이렇게 많으면 조금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비대칭이 좀 될 수도 있고 약간 모양이 어색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절제 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미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선생님, 근데 주로 흉터를 여기다 내나요? 아니면 그거는 윗선에다 암이 내나요?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절개를 합니다. 암이 있는 위치에다가요? 네, 암이 네.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를 절개를 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를 절개를 하고 저희가 물론 수술하시는 분들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암이 있다고 하면 그 암의 지붕에 해당되는 피부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옆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닥까지 이렇게 절제를 그렇군요. 하는 암 거죠. 주변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이렇게 거군요. 통으로 이렇게 네. 절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암이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지붕에 해당하는 피부도 같이 일부 절제를 이제 해서 그 암이 피부 쪽으로 이렇게 침범된 부분이 없는지 저희 보고 이제 확인을 반드시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절개 위치는 암이 있는 그 위치에 이렇게 절개를 저희가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생각해 같아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방 전 절제술인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를 굉장히 넓게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게 되고 아까보다 훨씬 크죠, 범위가. 네. 크고 그리고 그 피부를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절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유방 조직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가슴이 이제 없어지고 유방이 이렇게 납작해지는 그런 좀 상당히 슬픈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전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가슴이 납작해지니까 가슴 재건술도 또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 네.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유방 재건술을 또 잘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저희가 유방 재건술도 유방암 환자분들은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담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은 유방 재건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또 전절제 하시면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이따가 그래서 율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방을 더 많이 떼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제 의사들도 사실 옛날에는 유방을 많이 떼면 그게 더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방암이 뭐 1cm 아니 0.5cm만 되었어도 유방을 다 뗐어요. 그래요? 네. 그래야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했어요? 거죠. 했는데
1970년대에 이제 그 피셔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굳이 우리가 유방을 다 떼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유방을 다 떼는 거랑 그 다음에 부분 절제만 하는 거랑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셨죠. 해서 결과를 봤더니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러니까 총 생존 기간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떤 게 차이점을 둬요? 생존 기간에는? 생존 기간이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그 유방암의 병기 몇 기냐, 몇 몇 기냐에 기냐. 따라서 생존 기간이 차이가 나고 또 유방암이 똑같은 1기, 2기, 3기라도 유방암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쵸.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삼중 음성 유방암 이런 것도 있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유방암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예후가 좀 달라지고 네. 또 나이에 따라서도 똑같은 유방암이지만 젊은 분들이 유방암이 걸린 거랑 할머니가 유방암이 걸린 거랑은 또 또 예후가 다르겠죠. 다르죠. 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떼느냐가 이 환자분이 얼마나 오래 사시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그 이후에 저희가 한 20년 정도 됐을까 그 추적 검사까지 했는데 네. 차이가 없어서 이제 그게 저희 쪽에는 정설이 됐고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저희도 유방을 부분 절제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너무 놀라운데요, 선생님. 그 얼마큼 많이 떼어나는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좀 신기해요. 신기하죠. 원래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떼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만든 그 그래프인데 유방 수술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대 여기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이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만 봤어도 유방 전 절제술이 이제 파란색인데 유방 전 절제술이 한 60%가 됐었고 유방 부분 절제술이 이제 유방 보존술이거든요. 요게 한 37%, 40% 정도 돼서 전 절제술이 이제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역전이 이제 돼서 최근 바뀌었어요. 네,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최근에 보시면 거의 70% 정도가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고 전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최근의 추세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환자분들한테 네. 그 보존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존술이 힘든 경우가 있죠. 어쩔 수 그쵸. 없이 저희가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 보존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암이 클 때, 그러니까 암이 너무 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이렇게 거의 이제 통으로 떼야 되는데 그쵸. 암이 크게 있으면은 통으로 떼면 사실 남아있는 유방이 그러니까 떼어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넓으니까 거죠. 남아있는 네. 유방이 거의 없기 없는 때문에 거죠. 그거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암이 크기가 작지만 여러 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요요요 그렇죠. 이렇게 퍼져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유방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할 때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뭔지 궁금해 하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유방 보존술을 하면 저희가 이제 유방을 일부만 떼니까 유방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네. 남아 있는 유방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이 발생하지 않게끔 네, 하기 왜냐하면 위해서요. 부분 절제술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유방에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조금 수학 공식이라 조금 약간 보기가 약간 싫으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니까요. 유방 보존술 더하기 방사선 치료를 해야지 유방 전 절제술하고 동일한 효과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수가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차종훈 PD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유방 보존술하고 유방 전 절제술하고는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떼는 거랑 많이 떼는 건 같은. 그래서 유방 보존술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따라와 줘야지 유방 전 절제술하고 같은 효과를 그렇죠. 볼 수가 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못하는 어떤 경우에 못해요? 경우에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병원에 장비가 없었어요. 없어서요? 그 지역에 장비가 아,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장비는 있는데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뭐 환경이 안 되는 경우에 시간을 내서 내가 올 수가 예를 없는 들면 경우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임신 중에 생기는 유방암이 있어요. 아,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임신 중에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수술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그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 보존술을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기가 배 안에 있으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술하는 시기도 궁금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임신, 나중에 다시 이제 임신이 끝나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빨리 발견한 그 즉시 수술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환자 그거는 입장에서는. 물론 임신도 고려를 하지만 그 유방암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신 주기를 크게 이제 그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세컨 트리메스터,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 기억이 안 나죠. 그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항암 그러니까 아이 아이가 임신하는 배에 동안, 있어도 네. 항암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놀랍지만 항암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선항암을 해야 되겠다. 수술하기 전에 선항암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임신 중에 선항암을 먼저 하고 선항암이 끝나면서 아기를 바로 이제 출산을 출산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유방암 수술을 한다면 그때는 보존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보존술을 하고 방사선치료를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임신 중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방사선 치료를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그 임신에 얼마나 지금 이게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달라질 같아요. 수 치료 있어요. 네, 방법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순서도 있고 수술도 이제 순서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절을 잘 하면 또 임신 중이라도 보존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원칙은 임신 중에는 방사선 치료가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는 예전에 내가 어떤 가슴 쪽에 어떤 다른 병이 있어서 이쪽에 방사선을 많이 쬐던 분들, 어, 방사선 치료를 다른 질환 때문에 네.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거는 그 받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걸 그래요?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경우에는 또 유방을 다 제거를 못 살리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장비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봉사활동을 가서 거기서 만약 유방암 환자를 수술을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는 방사선 기능이 기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경우 거기서는 무조건 이제 전절제를 전절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암이 1cm든 2cm든 뭐 아쉽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다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꽤 큰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 수술을 이제 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선생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유방 보존술을 당연히 하시고 싶어 네,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비대칭적이어도 모양이 남아있는 걸 더 그렇죠. 선호하실 것 같은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가슴이 딱딱해진다고 들었거든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근데 정도 딱딱해지나요? 딱딱해지는 게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딱딱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음. 딱딱함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렇게 막 계속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 분들은 댓글에다가, 그럴 바에는 그냥 전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재건술을 할래? 이렇게 하시는 그렇진 댓글도 않습니다. 그것 봤거든요. 때문에 전절제술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추천드리지 추천드리지 않는다.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유방에 대한 수술은 이제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두 번째로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인데 왜 겨드랑이를 자꾸 수술을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 이 암이 겨드랑이에 있는 그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가 잘 됩니다. 그 림프절은 림프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림프관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이제 흐르는 길인데 그 관을 따라서 암세포들이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이제 잘 됩니다. 되고 그 길은 이제 우리 팔 쪽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팔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하고 유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여기 합쳐져서 이제 얘들이 이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저희가 하는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전이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 림프절을 이제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려고 하는 수술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수술이. 예. 네, 그러면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림프절을 떼서 그 자리에서 직접 검사를 바로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이렇게 두 가지 수술로 크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술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름이 되게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이 말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이님께서 쉬운 설명 너무 좋아요 해주시고 네. 선생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에 대해서 요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네. 보시면 네. 이제 여기 겨드랑이 림프절을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거의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는 건데 얘를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 겨드랑이 림프절 이 겨드랑이 쪽에는 큰 혈관도 지나가고 그리고 신경들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런 혈관이나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감각을 못 느끼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도 느낌이 느낄 수 있다고 그렇죠.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림프액이 흘러가는 이 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팔에서 이렇게 림프액이 오는 길이 없어지니까 팔이 이렇게 붓는 거죠.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코끼리 팔처럼 이렇게 좀 땡땡하게 이렇게 붓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팔을 쓰실 때도 이게 좀 잘 올라가지가 않고 또 그리고 평생 이쪽 팔을 쓰실 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안 되고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저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재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제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합병증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별로 이렇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생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통증은 대부분 많이 좀 좋아지긴 하시는데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관리를 이제 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좀 이렇게 잘 호전이 안 되면서 이렇게 좀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근데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법도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법 좀 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이 또 요것도 이제 고민을 했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조금 덜 그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거를 이제 다 뗐는데 이제 사실 이 옛날에는 유방암이 수술을 할 때 옛날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이 절제술을 다 했어요. 그냥 모든 환자한테. 옛날에는. 아, 그래요? 네. 예방 네, 차원에서요. 그걸 다 뗐어요. 근데 막상 그걸 다 떼보니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사람도 많이 그러니까 있단 정말 씨를 말이죠. 그냥 다 말려버리겠다. 진짜 그거네.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게 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정말 많이 떼고 막 그래서 엄청 많이 떼는 외과 의사가 훌륭한 외과 의사처럼 그렇게 비춰지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저걸 다 떼봤는데 환자들 막 고생만 많이 하고 또 다 뗐는데 뭐 림프절에 전이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야 굳이 야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죠. 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요즘은 제가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암이 이제 이렇게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이 림프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요. 1번으로 도착하는 그 림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걔를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네.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림프절을 네,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얘가 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얘가 도착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도착하는 림프절이 어떤 놈인지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술할 때 이 겨드랑이를 조금만 째고 네. 얘만 한 개만 또는 한두 개 정도만 똑 떼어내는 떼내는 거군요. 거죠. 네. 떼내서 그거를 저희가 응급 조직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결절편 생검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수술 중에 저희가 응급으로 조직 검사를 해요. 그게 한 30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얘한테 여기에 암이 없으면 이 나머지 림프절은 전이가 안 됐을 거다. 놔두는 거죠. 네. 손을 안 대고. 그렇죠. 전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은 그냥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고 수술을 끝내는 거죠. 사실 림프절이 굉장히 많은데 한두 개 뭐 정도 뗀 걸로는 그 림프절 전체의 어떤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없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만 하신 분들은 뭐 제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뭐 팔 다 쓰시고 뭐 운동 다 하시고 공 불편함이 치시고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 전이가 안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 감시 림프절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가서 또 검사를 하나요? 그게 이제 또 조금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이 림프절을 다 제거를 저희가 했어요. 그것도 다 제거하는 작을 방향으로요. 이제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게 또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게 바뀌었어요? 최근 아니죠. 몇 년 됐어요. 바뀌었는데 감시 림프절로 해서 전이가 여기에 전이가 있더라도 이 감시 림프절에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가 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게 안전하다. 전이가 있어도 한 2개 2개 정도까지 전이가 있어도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3개 정도 이상 전이가 있을 때만 얘를 다 다 절제를 해라는 걸로 또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그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환자분들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긴 해서 그냥 이게 전이가 있으면 다 뗀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간단히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이게 전이가 있긴 있어도 한 2개 정도까지만 전이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한 3개 이상 전이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다 떼는 게 사실 최근에 트렌드이긴 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잘 이해하시면.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해주세요. 네. 아니 난만을 아무리 생각해도 님께서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아니 선생님께서 정말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것처럼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이러면서 눈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여서 아,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네. 너무 잘 되는데,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림프절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거네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수술할 때 여기다가 이제 그런 물감, 그러니까 이제 염색액, 인디고 카민 블루라고 하는 그런 색깔이 초록색인 염색되는 그런 이제 액을 여기다 주사를 해서 액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여기다가 주사를 해서 요게 이렇게 가서 이제 요게 감시 림프절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컨펌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지 이제 위 음성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동원해서 하고 있죠. 사용하고 네, 있는 저희는 거죠? 뭐 네. 저희 우리나라는 워낙 이런 그 의학적인 기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림성모병원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저희는 유방 특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방암으로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빨리, 그러니까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과정이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과정이 잘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좀 대학병원을 가시면 아무래도 좀 그 대기 시간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예, 네, 치료를 그만큼 빨리빨리 못 못 그런 받으니까 게 불편하신 네.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병원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검사들이 유방암 환우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게 편리하실 것 편리하게 같아요. 생각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냥 한 병원에서 모든 케어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저희가 이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유방암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유방에 대한 수술은 유방 보존술, 유방 전절제술,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은 감시 림프절 생검술 한 개만 떼보는 거,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은 이제 다 떼는 거.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하고 얘를 하느냐, 얘를 하고 얘를 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조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방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돼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네. 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림성모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김동원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너무 지금 감사드리고요.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드림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센터에 저희 원장님, 김성원 원장님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얘기해주세요. 네. 김성원 원장님을 이제 저희 대장님으로 해서 저희 이제 대장님. 팀이, 네. 저희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정말 대학병원보다 이렇게 뛰어난, 더 뛰어나다면 좀 약간 만큼 뛰어난 그런 의료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전문화된 그런 저희 팀이 있어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분들께 정말 최상의 그런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환자분들도 실제로 되게 결과가, 또 제가 뭐 물론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또 좋은 결과를 또 좀 얻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에 특화된 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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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술의 합병증? 예, 네. 합병증. 네, 맞습니다. 합병증은 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생기는 뭐 합병증들로 이제 뭐 출혈, 피가 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염증, 감염이 좀 생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장액종은 저희가 유방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이렇게 전체를 떼어내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걸 저희가 장액종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장액종은 양이 적으면 그냥 흡수가 되는데 양이 많으면 저희가 주사기로 그걸 좀 뽑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물이 차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간에 그냥 폐에. 폐에 물이 차는 거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가요? 조금 네. 여기는 이거는 빈 공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폐에 물이 차는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이제 흉수 같은 거 말씀하신 맥막 쪽에 그 어떤 물이 흘러가는 그 흡수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물이 좀 고일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흉터는 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이랑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저희가 다 제거를 하면 저런 경우가 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유 장애는 뭐 수유를 좀 이제 장애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을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데 이제 팔이 좀 부을 수 있고 아까 또 코끼리처럼 붓는다고 말씀 네, 주셨죠? 심한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쓰실 때 이게 좀 잘 안 올라가서 이제 재활 치료도 좀 저희가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합병증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정도 네, 알아봐 다 생기는 건 주시면 아니고요. 좋을 것 생길 수 같아요.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보면 수술을 하면 저희가 암을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암이 퍼져서 오히려 이제 더 퍼진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 라고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본인께서 이제 어떤 어디 뭐 자연 치료라든지 뭐 산으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면역 치료를 하신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면역 치료랑 다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수술이 조금 두려우셔서 그런 거 두려워서 그러실 아닐까요? 수도 있는데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한 1년, 2년 후에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오시는 아이고야.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가 유방암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유방암 치료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현대적인 어떤 지금 치료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치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략적으로 지금 이 논문 이제 조사한 시기는 1800년대인데 그때는 유방암도 사실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편안히 쉬시고 그냥 남은 여생을 그냥 이렇게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드렸던 환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라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네. 이게 영국에 있는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1800년대, 1805년부터 1933년까지 250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환자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 살아남은 분들은 18% 진짜 낫네요, 예, 선생님. 네. 였고 10년이 되니까 3.6%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아무 치료를 받지 않은 않았을 때, 상태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96%가 넘는 환자분들이 살 수 있었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쵸, 그쵸. 네, 돌아가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굉장히 생존율이 이렇게 낮은 그런 결과. 사실 이제 요거는 요즘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마 요즘은 이제 감옥에 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치료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게 제가 조금 뒤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희가 또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조사한 우리나라의 환자들 생존율이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선생님 이 마우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우스로요? 확대를 해주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5년 생존율이 91.2%. 아까 여기 5년 생존율 여기는 18%였어요. 그렇죠. 자연 경과했을 때는 97. 확실히 다르네요, 선생님. 91.2%죠. 네네. 요거의 전체고요. 네. 그리고 10년 생존율을 보시면 84.8, 85%죠, 그죠? 85%인데 자연 경과는 3.6%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묻고 싶어요. 3.6%의 길을 가실 건지 85%의 길을 가실 건지. 제가 환자라면 85%의 길을 그렇죠. 가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숫자로 증명되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수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술적 치료,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뭐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 등등을 했을 때 이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네. 물론 저희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결과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발 좀 혹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어느 병원이든 근처에 저희 이제 요즘 병원이 우리나라는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요. 유방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꼭 빨리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수술에 대한 안 좋은 오해라든지 편견에 대해서 너무 네. 사로잡혀서 생각하시지 말고 있어요. 네. 가능하면 이제 저희도 이런 수술을 진행하고 이제 치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환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네.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이 오늘 키 메시지인가요? 네, 오늘 이게 뭐 앞에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이게 더 저는 오늘 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시는 환자분이 정말로 예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암이 다 퍼지고 안 좋은 더 악화된 상황으로 돌아오시면 너무 그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뭐 심지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또 유방암이 너무 진행이 되면 그 암이 이제 막 피부를 뚫고 나오고 막 거기서 피도 나고 막 그게 썩고 그러면 냄새도 굉장히 나고 그러면은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전이가 돼서 그런 뭐 뼈에 전이가 되면 이제 뼈에 통증도 막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불행한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때는 또 저희가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그냥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조금 치료하는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결과도 이렇게 좀 좋진 않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원성님 말씀대로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그게 이제 수술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아까 보자. 네, 여기서 얘하고 유방 보존술하고 네. 그다음에 감시 림프절 생검술만 했다. 두 가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요? 네. 그래요? 네. 네,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오.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고요. 그렇게들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뜻은 그만큼 수술이 간편하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네. 네, 간편하고 하고 나서 힘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쨌든 유방암을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발견하면 예후도 좋고 수술도 조금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유방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흉터가 많이 생기나요, 선생님? 흉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흉터가 이제 사실 흉터가
제가 이제 절개를 해서 떼어내니까 흉터가 이제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고 흉터가 이제 생기는 정도가 저희가 아무리 잘 꼬매드려도 그 분의 어떤 살성에 따라서 흉터가 거의 없는 분도 있고 또 좀 진하게 남는 분도 있고 개인 차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줄이시는 방법은 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흉터 제품들이 많이 요즘 나와 있거든요. 흉터를 이제 줄이기 위한 연고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이렇게 쓰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되고 또는 뭐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흉터 그러니까 클리닉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네, 있지 네, 않나요? 레이저를 하고 네. 있죠. 레이저 치료를 해서 흉터를 이제 깎는 거죠. 그렇죠. 깎아서 그걸 날려버리는 그런 치료를 저희 이제 성형외과 클리닉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정말 흉터 심한 분들은 그 흉터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네, 치료요? 아까 그러면은 보여드린 그 방사선 치료를 흉터에다가 하면 그 흉터가 이제 좀 많이 아, 좋아지거든요. 옅어져요? 네, 네,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최대한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꾸룩님께서는 유방암 3기인 경우에도 유방 보존술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음, 주셨습니다. 그, 어, 3기 유방암 3기가 왜 3기냐가 중요한데요. 유방암 3기인 경우가 3기인 이유가 유방에 있는 그 암의 크기가 커서 3기가 아니라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많이 돼서 3기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유방 보존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겨드랑이 림프절을 그러면 다 그거는 재건해야죠. 떼어내야겠죠. 재건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더하기 빼기 다이어트님께서는 2월에 유방옥 제거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가끔 이제 따갑고 간지러운 듯한 음, 느낌이 음, 드신데요. 혹시 염증이 생긴 걸까요? 아, 비정형 세포 제거 수술을 하셨대요. 2월에. 네, 네. 저희가 수술을 하면 수술한 자리는 그게 조금씩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술에서 약간 공통적인 그런 문제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방의 일부분을 조직을 이제 피부도 그렇고 떼어내게 되면 그 떼어낸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감각 신경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느낌이 좀 음, 아플 수도 있고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좀 많이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그냥 조금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좀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고 많이 불편하시면 약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근데 그 없습니다. 통증이요, 선생님. 이게 뭐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매일매일 아픈 보통 건가요? 계속 아프진 계속 않습니다. 아픈 계속 경우. 아프진 않고 근데 한 번씩 뭐, 날씨가 안 좋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비 좀 오는 날.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막 찌릿하게 아프면서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재발하고 상관도 없고 그리고 원래 그럴 수 있어서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네. 식탐의 제왕님께서는 보통 보존이 아닌 절제술을 하더라도 재건 수술은 안 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재건 수술을 좀 당장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한 분들, 아주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의사들이 이미 그분들은 재건을 그러니까 재건하는 게 즉시 재건, 그러니까 유방암 떼면서 바로 재건하는 게 있고 한참 뒤에 재건하는 게 있는데 이제 즉시 재건은 아예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절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막 2, 3년이 지나서 그때 다시 재건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그 이후에 어떤 치료 어떤 결과라든지 뭐 검사 뭐 재발에 대한 어떤 뭐 위험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재발이 되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니다라고 네,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수영님께서는 고지방 시기를 피하고 찬 음료를 멀리하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식단으로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식생활 식이 습관을 뜯어 고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뭐 질문을 거의 다 답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맞고요. 맞는데 사실 저희도 마음은 저렇게 뭐 채소
많이 드시고 체중조절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그걸로 유방암이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유방 암이 다 예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크게 막 그거를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꼭 유방암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과도 맞아요. 모든 네, 네. 질환과도 식이습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항상 하시는 거는 뭐 지켜주시는 게 여러 부분에서 건강에 도움이 돼서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과 함께 유방암의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되게 저 처음인데 네, 되게 시간이 금방 네, 간 것 같고요. 그쵸? 네, 네. 네. 그리고 차종은 우리 피디님께서 이렇게 너무 중간에 잘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되게 편하게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동이에요. 저희 네.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 성모병원의 김동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도 설명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희 다음에도 또 출연해주세요. 예, 뭐 불러주시면 네, 저는 뭐 예, 감사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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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대림 성모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